자, 얼마 전에 지난 15일 일요일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 고소전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얘기인데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 가득한 3월의 아침,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복장 검사를 하고 있던 교사는 3학년 학생에게 교복 외투의 지퍼를 내려보라는 의미로 검지를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잘 갖춰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퍼를 내리라고 지시하는 교사의 요구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복장을 확인받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학생의 부모는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드님이 교사에게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의 전화에 아연실색한 부모, 대체 교사와 학생 사이에 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죠. 내 욕했어? 너 고소! 아, 이거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분이 좀 잘 하셨던 그런 건데. 포스터도 기억나네요. 예. 고소왕이 있었죠. 예. 약간,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 아니면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 학생이 교사를 욕했다고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게 학교 정문에서 복장 지도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인기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악역을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학생이 지난 3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선생님이 복장 검사하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선생님이 근데 마침 이 글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자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갖 비속어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선생님 이름과. 자,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교사,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그냥 뭐 그 아이를 불러서 혼찌검을 내거나 그러지 않고, 응, 너 고소. 너 고소. 근데 일단 고소를 하니까 경찰에서 일단은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요.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IP 추적을 해서 이 학생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수사합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어도. 예. 그러니까 이제 걸렸고 그러니까 학생도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학부모들도 일단 아이 선처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사는 그 학생이 전학가야만 내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이렇게 강경한 되게 입장을 강경하게. 취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걸 다룬 기사를 보니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저는 솔직히 양쪽 한쪽에 좀 일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팽팽해요. 교사 이해한다. 아니 그래도 학생한테 저러면 되냐 하면서 교사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 저도 왜 그렇게 팽팽한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교권과 관련된 논의를 여러 번 선생님들하고 해본 개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선생님들도 시달리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 뒤에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예. 그래서일 거라고 아마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예 한번 시도,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을 불러서든 얘기를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또 학내에 있는 절차인 교권보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좀 좋지 않게 형성이 됐고 한 번쯤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라고 탄원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에 그러면 고소를 취소하겠다. 아까는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예. 아까는 전학가라고 했지만 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의 징계 여부를 심사해 달라라는 조건으로 이 고소는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학생들이 선생님 얘 좀 선처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모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 징계를 논의하자 이걸로 이제 고소를 가름했다는 건데 백 변호사님 뭐 저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까? 고소를 안 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했잖아요. 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렸는데 그게 제 같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고소를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고소를 선행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을 비판하는 건 맞은가? 예, 그 이후에 고소 취하지 않고 좀 약간 사과도 안 받으려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학생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또 일차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은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신데 유일하신데 이 저희가 이제 유독 또 오 교수님만 나오면 이렇게 교권과 관련된 제가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교육 맞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교육 담당 전담 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참.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학교 다녔을 때 사실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제 고등학교 은사님 모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뭐 별명도 부르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글로 남기는 거. 예컨대 아이들끼리도 선생님 뒤에서 욕할 수도 있고 뭐 별명도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게시물을 이제 올리니까 이제 사람이 아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이런 욕을 했냐. 그렇게 된 건데 이전에는 이런 걸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냥 혼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선생님하고 한테 같이 가서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선생님도 거기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정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요즘에는 막 조금만 하면 고소를 해버려요. 이 선생님이 고소를 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제 가까운 분 중에서 지금 이제 교사하시는 분 계신데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면 학부형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서 선생님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일도 많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교육계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고소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발 불만 있으면 글로 남기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하시고 말아버리면 사실은 나라님 뒤에서도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걸 글로 남기고 하니까 아까 이거 누군지 찾아야 되겠다. 그래 고소를 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한 동안에 해당 그 학교의 교감 말 자막이 말 CG가 나갔는데 글쎄요 뭐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될 학교의 이 책임자는 글쎄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실제로 선생님 면전에서 예전 네. 뭐 요즘 그런 말을 하면 막 꼰대 소리 듣겠지만 뭐 그림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막 밟지 마라. 근데 아예 면전에서 막 대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선생님들이 참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커뮤니티에 선생님도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을 보면 이제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면 뭐 억지 눈물 짜내는 거 역겹다라고 하고 또 명심보관 필사를 시키면 너무 올드하다 이런 의미로 틀니 냄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신조어를 사용하는데 뭐 크크로 삐뽕 뭐 킹받죠 이런 신조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난 같기도 한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한 조롱으로 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크크루 빙뽕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전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뭐 이런 거래요. 그런 거겠죠. 근데 뭐 그럼 혹시 어쩔 TV는 아세요? 예? 어쩔 TV는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진짜? 별로 관심은 없어요. 사실 이런 거를 저는 따라가려고 애쓰지는 않고요. 제 자녀분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군요. 자녀는 그런 일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집. 좀 짜증난다. 확신합니다. 네. 좀 짜증난다. 대화 굉장히 자주 합니다. 진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양 변호사님이 선생님이라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교사가 야, 너 옷이 그게 뭐야? 그러면 난 이렇게 입고 다닐 건데 킹 받죠? 막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지금 처음에는 정말 과거에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클 때만 해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아예 정말 처참할 정도였잖아요. 무지하게 맞았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안 되지만 학교에서 뭐 징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갈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서 지금은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의 학교 내의 절차에 호소는 못하고 과거에 쓰던 방법은 못 쓰고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찾아가면 학부모님들이 또 자기 아이들 요즘에 한 가정 한 아이밖에 없잖아요. 하하. 그렇게들 또 자기 아이들만 또 편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예.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는 선생님들도 생기는 거예요. 자, 교수님, 방금 그 90% 아이들한테 그거 자막 CG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선생님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내 에너지의 90%를 그 좀 버릇 없는 4명을 막는 데다 내가 쓰고 이 10%를 나머지 진짜 선량한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정말 애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호소를 좀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저거에 달린 그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콩콩 팥팥이라고 아세요? 뭐 콩과 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아, 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거죠. 그 아이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부모예요. 저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제가 이제 경찰 지구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 들어보면 그 아이들 딱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거기 오는 아이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면 거의 100%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 콩콩 팥팥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 교사가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하는데 내 에너지 90%를 저 4명 막아는 데 쓰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10% 쓰는 게 너무 미안하다. 그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법칙에서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어떤 교육적 역량을 갖다가 이 90%한테 갈 거를 저 4명한테 만약에 소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의 방향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뭔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